올해 의사 국가고시의 실기시험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응시자 수는 단 6명,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선배 의사들은 그래도 구제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광진구 보건의료인 국시원 앞입니다. 의대생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들만 바삐 오갑니다. 예년엔 하루 108명까지 시험을 보던 이곳에서 오늘은 단 6명만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의사 실기시험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지만 이렇게 한산한 풍경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시험을 봐야 하는 의대생 3천여 명 중 14%만 응시를 했고 나머지 2,700여 명은 시험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는 추가 접수도, 추가 시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을 연기하였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만 추가 시험의 기회를 줄 경우 다른 국가시험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에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합의 안파기까지 내비치며 이들을 구제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한정해놓고 이 안에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건 엄포와 다를 게 없다. 전공의들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업무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 꾸려진 강성지도부가 의대생 구제를 내걸고 또 단체 행동을 논의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응시 대상 3,100여 명 중 400여 명만 응시하면서 결과적으로 2,700여 명은 의사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도 새로운 의사 배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의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 해 3,000명씩 배출되던 의사가 400명 남짓으로 줄면 당장 일선 병원에서 인턴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실에 이르기까지 기초진료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면 일정 부분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브랜드 인턴애들, 걔들이 상당히 좀 귀찮겠죠. 대체 복무를 하며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도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시 거부 사태가 계속될 경우 결국 정부가 손들지 않겠냐며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럴 수 없다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소집 해제되는 공중보건의 500여 명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보위의 경우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임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는 일단 내년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필수적인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좀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서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대형 병원은 중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들은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가 결국 의협이나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의사수 감소에 따른 책임도 의사들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인턴이 내년에 안 들어오면 전공의들이 아니면 전임의 전문의까지 해서 의사들이 그 업무를 다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나 진료 보조 인력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성 시험이 다 끝나고 생산을 시작하면 너무 늦다면서 최종 검증이 끝나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이달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항체가 있는 완치자의 혈액을 정제, 농축한 혈장 치료제.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항체를 발굴해 이를 배양, 증식시켜 만드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 같은 항체 치료제가 이번 달부터 대량 생산될 전망입니다. 임상 시험 계획 2,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굴한 항체의 효과와 안정성을 시험하는 임상 1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임상 2상과 3상을 같이 진행하며 임상 시험이 성공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속도전에 뛰어든 것,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는 등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연구 역량이 강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희망하기는 연구 개발 그리고 수급 노력의 성과로 최소한 내년도 추석은 금년도 상황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미국 길리어드사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국내 환자 274명에게 투여했지만 1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렘데시비르의 치료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경우 그 대타로도 국산 항체 치료제가 거론됩니다. 임상 3상 시험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긴급 승인 형식을 통해 위중한 환자들에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오늘도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진정세로 보일 수 있지만 우려스러운 건 집단 감염의 군집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서울의 한 천주교 성당과 일본 불교 종파의 포교소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입니다. 1층 출입구에 집합 금지 명령서가 내걸렸습니다. 이 건물 2층에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일련 정종의 포교소가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포교소 법회에 참석했던 승려와 신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련 정종 승려 1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승려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 동안 이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법회에 참석한 315명을 추적해 확인한 결과 어제 신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나머지 303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승려의 감염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회 등의 여러 모임에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모임 또는 식사 제공 등 행위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성당에서도 미사에 참석했던 신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자는 지난 일요일 확진됐는데 다른 신도와 성당 밖에서 함께 밥을 먹은 지인 등 3명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 방문자 4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뒤 서울에선 교회 이외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대면 법회와 미사가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종교시설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만큼 서울시는 대면 법회나 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 술집이든 식당이든 사실상 문을 닫다 보니 이제 야외 공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일부 한강 공원도 오늘부터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밤 9시를 앞둔 시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오후 2시부터 통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잔디밭 광장은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날도 좋아서 원래 이 시간쯤 되면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붐볐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가 이렇게 출입 금지 통제선을 설치하면서 비어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된 구역 밖으로는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낮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 쓰고 오는데 어차피 그냥 먹으러 오고 그러니까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먹어야 되니까 여기 앉으면 이제 자리 잡고 앉으면 이제 무방비 상태지.
수도권에서 식당과 술집이 밤 9시부터 문을 닫자 시민들은 야외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벌어진 건데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한강공원 이용객은 130만 명을 훌쩍 넘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겠는데 막상 나와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하는. 공원 내 24시간 편의점들은 라면과 맥주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가격이 많아요. 9시에서 이제 패서 지금 시원하게 되게 많아요. 낮 시간에도 곳곳에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코로나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여기 오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오늘 오후부터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일부 구역을 통제했고 편의점과 주차장은 잠시 뒤인 밤 9시에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내건 이른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의 후속 조치입니다. 하지만 공원 곳곳엔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또 출입 통제를 어겨도 과태료 같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라 해도 밀집된 상태에선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킬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